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신작 스펜서가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고인이 된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를 연기한 일종의 전기 영화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유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현재는 얼마 후 개최될 아카데미의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된 상태죠. 심지어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마찬가지로 피그로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낳고 있는 니콜라스 케이지 또한 스펜서 속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정말 좋았다. 영화 내내 그가 보여준 해석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라며 박수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영화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도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람한 영화 중에 그녀의 최고작을 꼽으라면 단연 퍼스널 쇼퍼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퍼스널 쇼퍼는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TMI지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이후 영화의 두 주연 배우인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로버트 패틴슨은 실제 연인으로 발전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선굵은 연기가 중요한 두 편의 영화 스펜서와 더 배트맨이 유사한 시기에 국내에 개봉하게 되는 것이 괜스레 인상 깊더라고요. 심지어는 두 영화가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분위기가 뭔가 유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인물을 탐구하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교집합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영화로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본편의 감독인 파브로 라라인의 영화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루다 딱 한 편 봤는데요. 관람 당시의 기억을 반추해보면 물론 영화가 다루는 인물의 개성이 많이 반영된 탓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서정적이고 우아한 영화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측면들은 스펜서와 맞닿아 있기도 하죠. 이러한 두 편이라는 적은 수의 영화만 만난 뒤에 파블로 라라인이라는 창작자의 세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의 특징 중 하나는 제키, 네루다, 스펜서까지 모두 실존했던 유명인을 다룬다는 지점일 텐데요. 이를 통해 감독님이 관심 있어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언급드렸듯 스펜서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중심에 둔 영화이고 그녀가 이혼하기 전, 그러니까 영국의 왕가인 윈저 가문으로부터 튀어나오기 직전에 다이애나의 삶이 얼마나 억압 속에 있었는지를 다루는 팩션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홀로 차를 몰고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다이애나가 그려집니다. 그녀는 길을 잃죠. 길을 묻기 위해 길가의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Where am I? 그와 동시에 스펜서라는 영화의 제목이 스크린에 떠오르죠. 말하자면 영화는 도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펜서는 삶의 길을 잃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영화입니다. 라고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공간이 중요한 이유, 숫자에 대한 이야기, 다이애나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고향집의 의미, 제목 분석, 허수아비가 입고 있던 아버지 옷의 의미, 꽝, 8번 당구공 그리고 사운드 트랙에 대한 이야기까지 스펜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And the one they take pictures of. Diana, for the good of the country. Of the country. 스펜서에서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공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 많은 공간들이 다이애나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은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되었던 장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커튼에 대한 묘사.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에게 옷을 갈아입을 때 꼭 커튼을 치라고 말하죠. 저택 주변에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가 왕실의 기준에서 엇나가는 행동을 반복하니까 결국 그녀의 방에 커튼을 실로 꿰매어 버립니다. 이것은 명징하게 다이애나가 처해 있는 억압된 상황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녀는 절단기로 직접 그것을 끊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는 듯 숨을 몰아하시죠.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왕가의 명을 받고 저택의 집사 역할을 하는 그레고리 소령은 지속적으로 시계를 보면서 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심지어 냉동창고에서 몰래 음식을 먹던 다이애나에게 자정을 갓 넘기자마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시간을 인지하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이애나가 방에 있을 때 디저트 시간, 식사 시간 등등 30분, 20분, 10분 남았다고 문을 두들기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는 한 명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유를 대부분 주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비극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왕가에 속해 있는 이상 시간이라는 족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는 미래는 없고 과거와 현재만이 존재한다. 사실 이 저택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다이애나와 숫자의 대결은 시작됩니다. 그녀와 그레고리 소령이 첫 대면을 하는 장면.
왕실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몸무게를 재는 다소 무의미한 행위로 그들은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무게를 재는 행위를 인간을 측량하고 수치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다이애나는 숫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게를 잰 직후 그것이 역겹다는 듯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끝자락에 두 왕자와 저울에 올라가 무게를 교란하는 행위는 결국 숫자의 세계, 말하자면 왕가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다이애나의 상황에 대한 함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애나가 머무는 방에서 카메라가 그녀를 찍을 때 다이애나에게 근접하게 위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꽤 멀리, 예를 들어 건너편 방에서 쫙 트래킹하는 방식을 이용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형식이 의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머무는 공간을 일부러 노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이애나에게는 어떠한 사생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때 커튼을 쳤는지, 음식을 먹자마자 토를 했는지, 환영을 보는지 등등 가장 사적인 행위들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발화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언급드린 카메라의 무빙으로 공간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발가벗겨진 그녀의 삶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스펜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공간은 바로 다이애나가 어린 시절 살던 집입니다. 다이애나는 철조망을 끊어내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은 그녀가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려있는 장소입니다. 발레를 하는 등 역동적인 삶을 살던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다이애나가 현재 속해 있는 윈저 가문이 억압이라면 스펜서 가문의 저택은 자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펜서는 다이애나가 윈저의 저택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상향으로 회귀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살던 그 시절은 다이애나가 가장 오롯한 그녀로 살 수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스펜서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펜서는 다이애나 윈저라는 왕가에 소속된 부품이 아닌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주체적인 다이애나에 집중하는 영화이니까요. 두 아들과 떠난 그녀는 KFC 드라이브스루를 방문하는데요. 이름이 뭐냐는 직원의 질문에 스펜서라고 답하기도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택에 도착하기 전에 다이애나가 허수아비에 입혀져 있던 거적이 된 아버지의 옷을 찾아오는 행위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언급드렸듯 그녀가 희구하던 다이애나 스펜서 시절은 아버지의 성으로 살던 시절인 것이니 과거에 아버지가 입던 옷을 가져온다는 행동은 결국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녀의 의식이 발현된 것일 테니까요. 이후 윈저가를 떠날 때 그 허수아비에는 스펜서의 노란색 옷이 입혀져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에서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ey kill me, do you think? 공간 이외에도 스펜서에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먼저 꿩. 영화의 초반부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저택의 면면이 묘사되죠. 그곳에는 군인들이 먼저 입성을 합니다. 아마도 경호 때문이겠죠. 줄지어 들어오는 군 차량을 카메라는 땅에 위치해서 담아내는데요. 이때 차량의 바퀴 지음 부패한 꿩의 시체가 보이죠. 차량들의 바퀴는 밟을 듯 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꿩의 주검을 피해갑니다. 저에게는 이 꿩이 사실상 다이애나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꿩은 왕가에서 사냥을 위해서 길러진 미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왕가에 귀속되어 폐쇄된 생활을 하는 다이애나의 상태와 겹쳐지니까요. 심지어 그녀는 꿩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다하고 죽은 꿩의 주검은 윈저가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다이애나의 미래에 대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 차량이 꿩의 시체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일 것입니다. 군인이 왕가의 임무를 밟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물론 비유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화에는 꿩이 다이애나의 비유로 보이는 또 다른 묘사가 있습니다. 꿩 사냥이라는 것은 왕가에서 행하는 유희의 행위죠. 즉 꿩은 재미를 위해 길러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영화 서두의 저울 에피소드를 다시 끌고 오겠습니다. 저울로 체중을 재는 행위는 과거의 왕이 파티의 게임처럼 시작한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다이애나의 체중을 잰다는 것은 결국 그녀가 유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표현인 것이죠. 즉 재미를 위해 사육되는 꿩과 역시 유희를 위해 체중을 재는 다이애나는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영화의 끝자락, 그녀가 꿩들이 흩어져 있는 사냥터로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어그러뜨리는 장면은 다이애나라는 꿩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가 허수아비에 본인의 옷을 걸어 놓았다는 것은 다이애나가 더 이상 한 마리의 꿩이 아니라 꿩이라는 억압을 날려보내는 허수아비를 선택했다는 은유로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지엽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8번 당구공.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당구대를 사이에 두고 평행선처럼 서로에게 닿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대화의 끝에 찰스는 당구공 8번을 그녀에게 밀어 넘깁니다.
연기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움켜쥐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죠. 포켓볼이라는 게임은 마지막에 8번 당구공을 홀 안으로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번 당구공이 당구대 밖으로 낙이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혹은 게임은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뜻인 것이죠. 어떤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봉합을 하든 해체를 하든 할 텐데 그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니 저는 이것이 다이애나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이애나 스펜서는 왕실을 벗어났으니 이제 행복해진 것일까? 영화는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감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경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펜서의 사운드 트랙의 주된 장르는 클래식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화에서 딱 한 번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선사하는데요. 바로 다이애나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동안 차에서는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All I Need Is a Miracle이 흘러나오는 장면. 제목 그대로 왕실을 떠나는 것은 기적의 순간인 것이고 이들은 이제 자유를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KFC를 먹는 두 왕자를 앞에 두고 템스강을 바라보는 다이애나의 표정이 처연합니다. 이때 사운드 트랙은 다시 저택에서의 힘겨웠던 3일 동안 흘러나오던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영화는 All I Need Is Miracle이라는 록 음악의 전후를 클래식으로 압박하는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것이 그녀가 누리게 된 자유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이애나의 해방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비극적 예견으로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혼 1년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니까요. 스펜서는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단단하고 묵직한 영화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팩션이기 때문에 전체를 오롯이 다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왠지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다이애나를 보고 나니까 그녀의 막내 아들인 해리 왕자가 왕가에서 퇴출을 되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한 면면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스펜서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식이 아닌 록, 뻥이 아닌 허수아비, 그러니까 윈저가 아닌 스펜서. 지금까지 스펜서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oly God.